물론 시간이 중요하진 않겠죠. 13분 동안 얘기를 했다. 근데요, 여기서 사실 우리가 주목해야 될 건 딱 두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는 국회의 총리 제청, 국회가 총리를 추천하면 받아들이겠다는 거는 분명히 얘기를 했는데 이 두 번째 것 때문에 지금 말이 많습니다. 실질적으로 내각을 통과하는 권한 보장 이거거든요. 이게 내각을 조각할 수 있는 총리가 이런 권한을 의미하느냐 안 하느냐 이거 가지고 지금 얘기들이 많아요. 어떻게 그러니까 보십니까? 논란이 이제 불거지고 야당에서 문제 제기를 하고 나서 청와대에서 네. 일단 구두로는 추가 설명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인사권까지 보장하는 거다. 이제 그 근데 얘기는 그게 뭐냐면 항상 그래요. 지난번에는 그 제 두 번째 사과했을 때는 뭐라 그랬냐면 책임 총리를 얘기한 거고 어제 김병준 총리 내정자가 아니 이게 분명히 얘기할 필요가 있을 땐 좀 분명히 얘기해 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설명이 좀 부족했던 것은 예. 맞고 박근혜 대통령 입에서 그게 안 나왔던 예. 부분은 좀 아쉽긴 하다. 그런데 이제 추가적인 설명을 통해서 그렇게 얘기가 나왔다면 일단은 조각공까지 주는 걸로는 일단 청와대는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고, 근데 야당도 그러니까 지금 이 부분 관련해서 좀 명확하지 않은 부분이 있어요. 예. 그러니까 박근혜 대통령에 대해서 이선 후퇴를 얘기를 하는데 예. 이선 후퇴가 뭐죠? 그러니까 어디까지를 이야기하냐는 겁니다. 이게 뭐 예를 들어 새로운 그 국회에서 추천해서 된 그 총리가 조각공까지만 하면 뭐 그거로 그럼 이선으로 하는 건지 예. 아니면 외교 통일 뭐 이쪽까지 지금 뭐 다 그 외교 안보 국방까지 다 그 대통령 권한을 내놓으라고 예. 하는 건지 이 부분이 명확하지가 않아요. 그리고 퇴진을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하야를 얘기하지 않고 퇴진을 얘기하는데 퇴진이 또 뭘 의미하는지 이것 역시 좀 애매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야당도 지금 예. 그런 부분을 좀 명확하게 서로 해야 대화가 정확하게 된다. 그렇죠. 개념 지정을 정확히 해요. 그렇죠. 예. 그렇게 저도 생각해요. 뭐 보완해서 이야기하자면 같은 의견인데요. 오늘 대통령 말을 유심히 관찰하면 헌법 테두리 내에서의 딱 발언이에요. 보면은 추천은 국회가 추천한 사람을 내가 임명하겠다. 예. 추천은 누구나 할 수 있는 거예요. 예. 그래서 그렇게 하고 그다음에 내각 통할권을 실질적인 내각 통할권을 부여하겠다 이렇게 했는데 실질적 내각을 통과하는 권한을 보장하는 예, 근데 거예요. 헌법에 정확한 보면 원리. 총리의 권한은 딱 세 가지입니다. 행정 각부 통할권, 그 다음에 대통령을 보좌하는 강요 거죠. 제청권, 대통령을 보좌하면서 행정 각부를 예. 통할한다. 그 다음에 강요를 제청권, 그 다음에 해임 건의권. 예. 근데 그 동안은 솔직히 말해서 뭐 교수님도 잘 아시겠지만 총리의 이런 그 헌법에 보장된 거에 절반도 보장을 안 해왔거든요. 지금까지는 그렇죠. 약간 신용만 했죠. 이 강요 제청하더라도 한 명 정도 예. 할까 말까 하고 그리고 그것도 대통령이 안 된다면 안 되는 거고. 근데 지금은 이게 근데 지금 야당의 요구는 지금까지 말하는 분위기는 헌법에 나와 있는 거는 국군 통수권 같은 게 딱 규정돼 있거든요, 대통령에. 예, 거의 그런데 지금 그것까지도 심지어 외교안보의 외칙까지도 좀 버리고 뒤로 물러나십시오라고 하는 게 야당의 지금 정치적 주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대통령은 헌법 테두리 내에서 줄 거를 최대한 주겠다라는 정도의 언급인데 그것도 어디 고장이 된 거는 아니고 예. 그리고 야당은 그걸 오히려 헌법 테두리를 벗어나서 대통령이 사실상 뒤로 물러나십시오. 이름만 대통령으로 하십시오라는 이 야당의 입장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의 조율을 그러니까 외치 내치라든가 이런 것들을 근데 포함해서 사실 이게 어떻게 할 거냐가 한번 조율이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외치 내치를 우리가 얼핏 보면 구분하기 쉬울 것 같죠. 예를 들면 한미 FTA가 이게 어려워요. 외교의 문제입니까? 그렇습니다. 국내적인 문제입니까? 바로 이제 그런 부분이 있어요. 그런데 지금 야당의 예. 이제 저는 이 오늘 회동 이후에 예. 야당의 반응을 이제 예의주시했거든요. 어떻게 반응이 나올까? 그런데 일단은 이제 거부하는 그런 그 모습이 좀 보이고 있거든요. 그래서 야당 쪽에서는 이제 그 이미 그러니까 거의 마음이 하야 내지 탄핵 쪽으로 좀 기울은 게 아닌가. 그래서 그쪽으로 지금 계속 가는 쪽으로 좀 갈 가능성이 좀 높지 않나 이렇게 좀 생각이 들고요. 근데 그런 부분에서 약간 좀 저는 그 전략적인 접근이 좀 필요하다 여전히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뭐냐면 예를 들어서 문재인 전 대표나 뭐 안철수 전 대표 같은 사람이 그 총리로 예. 추천이 돼서 총리가 됐다라고 치자고요. 박근혜 대통령에게 이제 여러 강요 명단을 해서 올렸어요. 박근혜 대통령이 이 사람들 안 됩니다 하면 그러니까 양보하실 겁니까? 양보 안 한다는 거죠. 그렇죠. 그렇게 또 다른 또 정치적인 이슈가 되면서 예. 논란이 되면서 그리고 설령 박근혜 대통령이 누구를 지금 관철시키려고 그래도 관철시킬 수가 없는 구도예요. 그래서 저는 일단은 국회 추천 총리 하는 예. 것을 이제 대통령이 받았다면 야당이 그것에 응하는 것도 저는 굉장히 중요한 그 지점이 될 거라고 생각하는데 거기까지는 생각이 못 미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도 좀 들어요. 상당히 좀 아쉬운 부분 예. 저도 동감을 하는데 결국은 같다라는 건 백기투항의 형식이거든요.
밤에 결정을 해가지고 갖는 거는 결국은 이번 주 토요일 날 있을 총궐기에 대한 어떤 대비일 수도 있고 그걸 미리 좀 얘기하는 상황인데 13분 뭐 무슨 얘기가 오갔고 왜 빨리 끝났고 왜 나오게 되는 그거는 중요하지 않은데 사실은 모든 거국 내각 구성을 떠나서 총리 그걸 예. 줬다 그러면 한번 받아가지고 더 어떤 좀 논의가 좀 더 진행이 되면 좋은데 사실 거기서 그냥 끝나버렸다는 자체가 결국은 청와대 입장에서 아니 대통령 입장에서는 우리는 할 건 다 했다. 결국 국회에서 받지 않지 야당이 받지 않지 않느냐 이런 또 어떤 국면 전환의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그런 측면에 봤을 때는 13분은 조금 아쉬운 측면이 좀 있습니다. 뭐 근데 오래 얘기한다고 아 그렇죠. 근데 13분 동안 예. 이제 보니까 할 얘기는 다 한 것 같아요. 글쎄요. 오래 핵심적인 얘기한다고 뭐 얘기는 얘기가 뭐 친할 만큼 충분히 친한 사람들끼리 뭐 오래 얘기한다고 또 가까워지는 건 근데 아니니까요. 오늘 보면은 저 대통령하고 국회의장이 앞에 앉아서 이제 언론이 다 있는 앞에서 예. 말을 한 거잖아요. 그래서 국민들한테 하는 얘기를 그러나 국민들한테 그 제안할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기 그렇죠. 때문에 국회를 대표한 국회의장한테 형식을 갖춰서 그걸 거의 언론에다가 말을 하는 거를 그 자리에 가서 하는 형식을 취하기 위해서 간 거로 보이고요. 근데 야당은 지금 오늘 뭐 당장 예. 대통령의 권한이 뭔지를 분명히 확인해라 해서 완전히 거부한 게 아니기 때문에 저는 이렇게 하면서 앞으로 이번 토요일 집회와 대통령 지지율의 추이를 보면서 어떤 전략으로 갈 건지 계속 야당이 저울질을 할 거로 알겠습니다. 보입니다. 자, 그리고요. 저희가 오늘 꼭 짚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